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장 마감 이후 발표된 테슬라 2026년 2분기 실적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실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3% 이상 하락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자동차가 아니라 AI와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였습니다. 오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은 282억 달러, 시장 예상치였던 263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었죠. 전년 대비 무려 26% 성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수익성입니다. EPS는 0.33달러로 시장 예상치 0.5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비타 역시 예상보다 약 7억 달러 부족했죠. 즉, 매출은 늘었지만 돈을 버는 능력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은 실적보다는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정말 놀라웠죠. 이번 분기 테슬라는 무려 48만 126대를 인도했습니다. 시장 예상이 약 39만 7천 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특히 신형 모델 Y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판매가 크게 회복됐죠. 여기에 가격 인하 전략 효과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EV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테슬라 판매량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동차가 아니라 AI였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세 가지 분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옵티머스,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세 번째는 사이버캡 생산 시설입니다. 올해 자본 지출만 250억 달러 이상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내년이 더 큰 투자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죠. 옵티머스 생산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시작됩니다. 다만 초기 생산된 로봇은 판매가 아니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사용됩니다. 즉, 당장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AI 플랫폼 구축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7개 대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베이까지 무감독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머스크는 매주 운행 거리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바로 안전입니다. 머스크 역시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FSD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 구독자는 14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56% 증가했죠. 자동차 판매 외에도 소프트웨어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ESS 설치량은 13.5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보다 50% 이상 증가했는데요. 최근 자동차보다 에너지 사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죠. 앞으로 테슬라의 실적 안전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서 판매가 감소했죠. 반면에 유럽은 등록 대수가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죠. 즉, 현재 테슬라의 성장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이 이끌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가는 하락했을까요? 투자자들은 매출보다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물론 잉여 현금 흐름은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죠. 하지만 앞으로 AI, 옵티머스, 로보택시, 데이터 센터 등에 수백억 달러를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자동차 사업이 AI 투자 속도를 따라갈 만큼 충분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 것입니다. 자, 한편 미국 하원은 9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이란 전쟁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전쟁이 길어질 경우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장주는 금리에 민감하죠. AI 기업인 테슬라 역시 이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좋은 숫자였죠. 매출은 크게 증가했고 판매량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 자동차 사업보다 앞으로 투자해야 할 AI 생태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0억 달러가 넘는 투자 계획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자동차 판매량보다
옵티머스의 상용화 속도, 로보택시의 확장, AI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EPS 미스, 에비타 미스, 대규모 AI 투자 발표를 내놓으면서 시간에서 약 3% 이상 하락했죠.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EV 대표주로 보기 때문에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펑 모두 함께 매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늘 루시드는 테슬라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도 보면 평범했습니다. 1993만 주, 오히려 평균보다 적었죠. 만약 기관이 대규모로 던졌다면 거래량이 3천만에서 5천만 주 이상 나왔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수준이 아니죠. 자,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14.33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0.83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모든 규모에서 매도가 약간 우세해 있을 뿐 한쪽으로 너무 무너지는 투매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갔는지 한번 찾아보면 사우디에서 5,000대 판매를 달성했다라는 공식 게시물을 올렸다가 불과 하루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단순한 SNS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숫자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이슈는 단순하게 게시물 하나가 삭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루시드의 최대 고객, 최대 주주, 그리고 앞으로 회사의 미래가 걸린 사우디 전략까지 모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루시드의 중동 공식 계정은 아랍어로 이런 문구를 올렸습니다. 사우디 도로 위를 달리는 루시드 차량 5,000대, 그리고 에어와 그래비티 사진도 함께 공개되었죠. 하지만 하루 뒤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회사에서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왜 굳이 삭제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사실 5,000대라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체결한 계약을 보면 이 숫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최소 5만 대, 최대 10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4,000대에서 7,000대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약 4년이 지난 현재 누적 판매가 5,000대 수준이라면 당초 기대했던 속도에는 정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현재 시장은 사우디 판매량만 보고 루시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진짜 노리는 것은 사우디 내수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사우디를 글로벌 생산 기지로 만드는 것이었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있는 공장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가져온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말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루시드는 이 공장을 완전 생산 공장으로 전환 중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형 SUV 코스모스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목표는 2029년 연간 15만 대 생산이죠. 이 숫자는요, 현재 루시드 판매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는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루시드의 지분의 약 57%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이후 9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 정부는 루시드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죠. 즉, 루시드는 최대 주주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매출의 질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루시드는 안정적인 장기 고객을 확보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2025년 사우디 매출은 약 1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년보다 약간 감소했죠. 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4분기에는 8천만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관계사 매출은 3,84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즉, 판매가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일정과 인도 시점에 따라 변동성이 큰 모습이죠. 월가는 이 계약을 단기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칸토와 피츠제럴드는 사우디 계약 대부분이 후반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모스가 출시가 되어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판매되는 에어와 그래비티는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더 많은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출시될 예정이죠. 결국 본격적인 계약 이익은 코스모스 이후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시물 삭제는 악재일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게시물 삭제는요, 분명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시장은 게시물 하나보다 다음 세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 양산 일정. 두 번째, 사우디 공장의 생산 전환 속도. 세 번째, 8월 4일 실적 발표에서 공개될 생산과 인도 계획입니다. 자, 이번 5,000대 판매 게시물 삭제는 분명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루시드의 사우디 전략이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겠죠. 현재 루시드는 여전히 프리미엄 차량 판매 단계에 있고요. 회사의 장기 전략은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사우디 공장을 글로벌 생산 허브로 전환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판매 속도는 초기 기대보다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루시드의 중장기 성패는 현재 판매량이 아니라 2026년 말 코스모스 양산과 2029년 연간 15만 대 생산 체제를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봐야 할 것은 삭제된 SNS 게시물이 아니라요. 공장이 계획대로 완성되고 있는지, 코스모스가 예정대로 출시되는지, 그리고 8월 4일 실적에서 어떤 생산 로드맵을 제시하는지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해준다면 루시드는 앞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